자,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죠. 올해 길고 긴 여정. 야, 수특을 결국 다 찍네요. 수특 결국 다 찍네요.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11번. 답을 좀 열어놓고 갑시다. 근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뒤쪽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더라고요. 몇 문제 빼고. 자, 외부 은하의 거리와 시선 속도와의 관계를 시선 속도 V, 거리 R. 그럼 기울기 뭘까요? V는 HR이라서 이 기울기가 허블 상수 되겠죠. 딱 숫자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20분에 1400 하면은 H 얼마 나오죠? 70. 단위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이렇게 단위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은하 AB의 거리와 시선 속도를 나타내고요. 허블 법칙 만족한다. 한마디로 V는 HR 만족하니까 여기다가 때려 넣어도 잘 성립한다 라는 뜻이죠. 50 메가파섹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얼마일까요? 70 곱해서 3500. 그러면 6300 떨어져 있는 애는 거리는 얼마일까요? 70으로 나눠주면 60인가요? 90이죠. 90. 네. 그래서 허블 상수 70 정답. 고유 파장이 600인 친구는 이렇게 되느냐? 우리 후퇴 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V는 HR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구할 수 있죠? 적색편이랑 Z의 광속 곱할 수도 있죠. 적색편이랑 Z는 어떻게 구하죠? 그쵸. 람다분의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한마디로 변한 파장 람다에서 델타 람다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지 뭐. 여기서 600 3.5에서 600을 빼주면 3.5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3.5 나누기 기준 파장은 고유 파장이 600이라 했으니까 600. 그죠? 이렇게 해서 였다가 광속 3 곱하기 10의 5승 여기 있죠? 이 정도 계산은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정확히 뭐가 나오죠? 딱 3500이 나오죠? 그래서 막 아닌가? 안 나오지. 안 나와야 되는데. 그쵸? 2분의 3500 나오죠. 절반이 나오죠. 1750이 나오죠? 네. 계산해보시면은 1750이 나와서 여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땡이지롱. 그럼 고유 파장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고유 파장이 아니고 변환 파장은 7변해야 되죠. 7. 그러니까 흡수선 607로 관측된다는 게 정답이겠고 400나노미터인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을 봤을 때 A가 B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거 또 계산할 필요 없이 파장 변화량은 결국엔 Z 비율, 거리 비율 따라가기 때문에 속도 비율 이 두 개의 비율은 9분의 7이죠. 9분의 7. 거리비도 9분의 7. 속도비도 9분의 7. 잘 나오니까 맞아요? 9분의 5. 9분의 5. 아침이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이 파장 변화량도 9분의 5. 답은 3번. 됐죠? 왜 에어컨 안 켜요? 좀 덥지 않아요? 좀 더운데. 문 닫을까요? 에어컨 켰으니까. 자, 그리고 12번. 서로 다른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냈는데요. 뭐가 딱 보이죠? 람다 맥스의 차이가 보이죠? 람다 맥스는 어디가 더 짧아요? A가 더 짧죠? 그 말은 온도는 A가 더 높은 시기. 근데 현재랑 2배 커진 시기. 그럼 언제 온도가 더 높아? 당연히 현재가 높고 팽창을 하면서 공간의 에너지가 퍼지니까 2배로 되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A가 현재, 온도가 좀 떨어진 B가 2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공간이 한 2배 확장되니까 온도도 한 2배 떨어지는 느낌이 보이죠?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전공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대충 그렇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A가 높죠? 그죠? 더 작을 때니까. 그리고 우주 현재가 2배인 거는 B고요. A가 B보다 어떻게 되느냐? A는 지금이니까 암흑물질이 조금 더 크겠죠? 암흑 에너지는 B에 비해서는 좀 작겠죠? 그럼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작다. 쉽네요. 13번. 자, 이거 다들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집중. 자, 10의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대충 감을 잡으면 어느 정도 시간? 1초보다 짧아, 길어? 굉장히 짧아요. 10의 한 마이너스 35승초 정도가 평균입니다. 엄청 짧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급팽창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지, 자기홀극 문제. 좋지. 또 약간 색깔 잘 보이는 걸로 할게요. 자기홀극 문제 해결했고, 또 지평선 문제 해결했고, 또 평탄선 문제 해결했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초예요. 정도의 눈 깜짝할 새에 팽창을 합니다. 이때 팽창 속도는 빛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쵸. 빛보다 빠르게 팽창을 한 시기가 이 A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초에서 3분 가면서 헬륨 원자핵이 생깁니다. 헬륨 원자핵이 생겼을 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잠깐만. 공부 잘했나 보자. 질량비는 3대 1. 혹시 개수비로 물어본다면 시죠. 12대 1.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개수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 38만 년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치. 되게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여기 써 있는 거는 중성 원자 행성이라고 돼 있는데 왜 중성 원자가 생성될 수 있었죠? 그죠.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자가 막 지 맘대로 날아다니는 게 잡히죠. 그래서 잡혔다라는 말은 최초의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 전까지는 어떤 우주였을까요? 그죠. 막 전자가 지 맘대로 섞여있는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드디어 잡혀서 전자들이 잡히지 않은 전자들 막 달려갈 수 있는 투명한 우주가 됐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참고해 봅시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별이 언제쯤 생겼냐? 약 2억 년 정도 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냥 감 잡을 때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겠죠. 혹시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한번 봐주실래요? 막대기? 네. 그래서 A 이후에 우주의 공률은 0보다 작아졌을까요? 어떨까? 0이 됐죠. 0이 됐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교육과정 내에선. 왜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평탄성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0으로 그냥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좀 이선지 많이 애매하시던데 제가 해설 강의랑 답지 다 보니까 그냥 0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B 이후의 우주에서 수소 헬륨 질량비는 3대 1. 만약에 이걸 개수비로 물어봤으면 12대 1 이런 거 당하시면 하수.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C에서. 맞죠? 됐고 이건 개념 공부. 14번. 너무 쉽다. 보물, 암물, 암의 변화인데 계속 증가하는 이 친구는 뭘까요? 암에. 떨어지고 있는 두 개가 뭐게요? 물질. 근데 언제나 물질 중에 더 많은 물질이 그죠. 암물. 그리고 아래쪽이 보물. 그래서 현재 비율 대충 어떻게 되죠? 암의 약 봐봐. 75 정도. 70, 75 그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암물은 대충 한 25, 뭐 보물은 한 5. 그냥 뭐 대충 알면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우주먼지님 유튜브 보면은 요게 살짝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에는 중성자가 포함됩니까? 암물에 중성자가 있어요? 아니죠. 중성자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죠. 보물이니까 C죠. C에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B의 밀도가 커지나요? B는 뭔데? 암의 밀도 커져요? 아니요. 밀도는 밀도가 일정한데 어떻게 비율이 커질까요? 밀도는 일정한데 공간이 커지니까 막 생기는 거죠. 땡. 답은 바로 나왔는데 C. 보물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관측할 수 있는 친구. 전자기파는 다른 말로 뭐? 빛을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관측한다는 건 한마디로 망원경을 사용해서 보이냐 그 뜻이에요. 그죠? 15번.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쉽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공부 제대로 했는지 봅시다. 그냥 문제 쑥쑥 풀지 말고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 우주 모형 ABC니까 어떤 아저씨가 말한 거죠? 옛날 사람 뒤질래 씨. 누구야? 몰라요. 봐봐요. 문제만 풀고 개념 안 잡혀 있는 사람은 누군지 뭐지? 케플러 이씨. 허블 씨. 가모프 씨. 야 가모프는 아인슈타인 다 나온다. 뭐라고요? 호날두 씨. 프리드먼 이 아저씨들아. 패러데이요? 야 맞네. 패러데이네. 패러데이. 야 씨, 초성이 똑같네. 프리드먼 우주 모형 아닙니까? 그죠? 여기 나와 있죠? 프리드먼 어쨌든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죠. 아는 겁니까? 안 부정문입니까? 못 부정문입니까? 못 부정문이죠. 이 아저씨는 과속 팽창의 존재를 몰랐던 아저씨니까 보시면은 이 아저씨가 말한 열린, 평탄, 닫힌 다 어때요? 감속이죠. 어떻게 알죠? 기울기가 다 줄고 있으니까. 그죠? 기울기가 이게 속도인데 팽창 속도 어쨌든 줄죠. 그게 다이나믹하게 주느냐 더 주느냐 뭐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 거죠.
말한장 모양은 무슨 우주죠? 열린 우주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A. 그죠? 열린 우주는 왜 열린 우주죠?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으니까. 곡률은 음수. 뭐 이 정도 써면 되지 뭐. 이거 체크.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빅뱅 이후 현재까지 걸린 시간 5글자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우주의 나이가 되겠죠. 각각 모형의 우주의 나이. 자, 우주의 나이 비교해 주세요. A, B, C. A가 제일 커요. 우주의 나이. 그 다음 B. 그 다음 C. 왜요? 우주의 나이라는 건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이게 A의 나이, 이게 B의 나이, 이게 C의 나이가 되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뭐가 제일 크다? 오히려 열린 우주가 우주의 나이가 제일 크다. 그래서 A가 가장 길다. 데이터에서도 읽어줄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가속 팽창 우주 모형까지 넣어주면 우주의 나이 누가 제일 크죠? 그죠? 요 가속 팽창 우주, 요게 가속 팽창 우주의 나이가 가장 크죠. 약 얼마? 138억 년, 7억 년. 그리고 그거의 약 중간 지점까지는 어떤 팽창을 했죠? 감속 팽창을 하다가 변곡점을 지나가면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됐죠? 우주 나이 절반쯤까지는 감속 팽창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리의 우주까지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에서 우주의 밀도는 인계 밀도에 같나요? 그게 평탄 우주의 정의죠. 수학적으로. 나는 C인가요? A지롱. 3번. 자, 16번 별표. 16번 별표. 여러분이 자료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한 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한 번만 이해해. 자, 16번. 우주가 각각 가속 감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A, B의 관계인데요. 하나는 물질 밀도, 하나는 에너지 밀도입니다.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밝은 영역이 가속 팽창이고 진한 영역이 감속 팽창이죠. 그냥 아무 때나 하나 찍지 뭐. D. D는 가속인가요? 감속인가요? 색깔이 가속 영역에 있잖아요. 근데 A항을 읽어보면 대충 0.7 정도 되죠. A, B라고 쓰면 0.7 그리고 얘는 좀 애매하다. 딴 거 잡을걸. 미안. 딴 거 잡자. A 잡을까요? A. A 잡으시면 두 개가 같아가지고 같은 거 잡으면 비교가 안 되니까 A, B를 해주시면 A는 0.7 B는 0.3쯤 되죠. 그러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A가 더 큰데 무슨 팽창을 하고 있죠? 가속 팽창. 그럼 A가 뭘까? A가 에너지 밀도. 수식으로 써주시면 로우 C분의 로우 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B가 자연스럽게 소거법으로 물질. 수식으로 쓰면 로우 C분의 로우 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축이 먼저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축이 먼저 찾아주고 한번 연습해보자. 자, A는 무슨 팽창? 가속. B는 가속. C는 감속. D는 가속. 왜요?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요 하얀색 영역에 있으면 다 가속이죠. 까만색 영역에 있으면 감속이고. 그지? 네, 쉽죠? 야, 그럼 이거 해보자. 가속 감속을 했으니까 또 뭐를 물어봐야 될까? 열렸냐 평탄이냐 닫혔냐. 걔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A는 0.7 물질 밀도는 얼마? 0.3 두 개 더하면 얼마? 1 그러니까 무슨 우주? 가속이면서 평탄. 익숙한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 우리 우주랑 가장 비슷한 우주는 요거겠지. 비율도 딱 맞네. 이 0.7은 무슨 밀도? 암흑 에너지 밀도. 30%는 물질 밀도인데 어떻게 구성돼 있죠? 암물 얼마? 한 25 정도에 보물 한 5 정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의 익숙한 향기가 나죠. 이렇게 더해서 100이 나오는 거. 자, B 한번 해볼까요? B는 A가 얼마? 0.3 B가 얼마? 대충 0.3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평탄이라고 볼게요. 연습하는 거니까. C는 미안. 두 개 더하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열린이지. Sorry. C는 A 0.3, B 0.7 요선에 같이 걸리는 무슨 우주? 더했더니 1 나오는 평탄 우주. D 해볼까요? 마지막. D는 A 0.7, B 0.7 더했더니 어때요? 1보다 크네. 무슨 우주? 닫힌 우주.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 이거 하려고 제가 어그로 끌었습니다. 요 선에 걸리면 평탄인 건 이해되시죠? 두 개 더하면 다 1인데니까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하면 1 나오는 선이죠.
그럼 요선 봐봐요. 요선. 요선. 원점과 D를 이은 선. 요거는 어때요? 어떤 특징이 있죠? A와 B가 같은 지점들을 이은 거죠. Y는 X꼴이잖아요. 한마디로 에너지 밀도와 물질 밀도가 같은 지점들을 다 이었더니 그 영역은 무슨 팽창하는 영역이에요? 가속 팽창하죠. 에너지와 물질의 힘이 정확히 비교도 무슨 팽창한다? 가속 팽창한다. 왜 그럴까요? 두 개의 힘이 비기면은 물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알짜임 합력이 0이죠. 그러면은 그 친구는 무슨 운동을 하죠? 멈춰 있으면 멈춰 있고 등속 운동하고 있으면 그 관성을 유지한 채로 움직이지. 뭔 얘기냐? 우주의 두 힘, 땡기는 힘과 미는 힘이 비겨도 가속 팽창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냥 사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이유는 알지만은 두 개가 비겨도 가속 팽창하는 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 있어요? 딱히 없잖아. 여러분이 배운 건 그거지. 둘이 비겨도 우주는 팽창해요. 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두 개가 비겨도 가속 팽창을 하죠. 왠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 그냥 어그로 한번 끌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밀도는 A냐? 맞죠? 에너지 밀도는 A냐? 가장 유사한 거 A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공률이 가장 큰 거는 공률이 큰 거는 무슨 우주를 고르라는 거죠? 닫힌 우주를 고르라는 거죠. 닫힌 우주는 여기 있죠? D.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연습할 수 있는 게 17번입니다. 그래서 16번, 17번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우주의 구성 요소 A, B의 상대적 밀도비인데 하나는 물질, 하나는 암흑 에너지. 계속 증가하는 거 뭐게요? 암에. 계속 감소하는 거 뭐게요? 물질. 그냥 물질이 아니고 물질. 그리고 아까 그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B를 찾을 수 있는데 B의 예를 들면 하얀색 여기 찍어. 가속 팽창하는데. 그럼 B가 A보다 큰 지점이죠. B가 A보다 큰 지점. 근데 가속 팽창을 하네. 그럼 B는 뭐가 돼야 돼요? 에너지가 되고 A가 물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축을 찾아줍니다. 여기 에너지, 여기에 물질. 그럼 뭐 끝났죠. 암흑 에너지는 A냐? A는 물질이지롱. 암흑 에너지와 물질 밀도가 같으면 우주는 가속 팽창하나요?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죠. 암흑 에너지랑 물질 밀도가 같은 지점을 쫙 이어도 예를 들면 0.5, 0.5, 1,1 이런 데를 쫙 이어도 가속 팽창 영역이 있죠. 그래서 맞다. 사실 공부 좀 하셔서 머리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면 데이터 없이도 그냥 외워주셔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근데 외워서 낼 것 같진 않아요. 40억 년일 때 우주는 가속 팽창했냐? 시킨 대로 하면 되지. 40억 년일 때니까 여기죠? 여기를 쫙 잘라서 읽어보면 대충 물질 밀도 0.9에 암흑 에너지 밀도 한 0.1쯤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시키는 대로 물질 밀도 0.9에 여기죠? 아니지. 맞나요? 맞죠. 40억 년일 때니까 물질 밀도 0.9에 에너지 밀도 0.1. 그러면은 어디에 찍히냐면 감속에 찍히죠. 여기에 찍히니까 이 친구는 감속 팽창 정답. 18번. 이거 우리 연습 엄청 했던 건데. 자, 18번을 별표 쳐놓고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연습했던 요 부분. 이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암물, 암의, 보물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따로 놀죠. 하나 따로 노는 거 누구였어? 암에. 그리고 물질 두 개가 같이 논다.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제가 열심히 이 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해봅시다. 빅뱅 이후 T1 시기, T2 시기의 구성 요소 비율인데요. 보물, 암물, 암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지도 몰라요. 그죠? 가나일지 나가일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죠. 그냥 이렇게라고 가정해보면 A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쵸? A는 증가했죠. B 볼게요, 이번에. B는 어때요? B도 증가했네. A에서 B 가면서. C는요? C는 오히려 감소했죠. A에서 가에서 나가면서.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혼자 놀고 있는 C가 뭐다? 암흑 에너지다. 그리고 T1을 잡던 T2를 잡던 어떤 시기에도 A, B 중에 누가 더 크죠? A가. A, B 중에 누가 더 크죠? A가. 그러면 A가 뭐죠? 암물이고요. B가 아이구야 보물이죠. 이게 너무 빠른 분은 개념 강의 보고 오시면 되겠죠? 여기서 엄청 자세히 하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해가 T1, T2로 가는데 감소해. 근데 암해는 언제나 우주의 진화에 따라 어때요?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금 T1에서 T2는 어떻게 간 거죠?
과거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T2에서 T1으로 시간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거 감도 못 잡고 문제 못 풀고 막 개념 경우의 수 나누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어렵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심플하게 가속 팽창시키는 거는 A인가요? A는 암물이지롱, 가속 팽창 아니지롱. C겠죠? 가속 팽창시키는 것. 보물의 비율은 T1 시기가 큰가요? 보물은 B잖아요? B가 T1 시기에 더 작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T1 시기가 길다. 어때요? 미래인데 현재라 썼네. 어쨌든 이게 나중이잖아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죠. 왜 길어져요? 우주가 팽창하니까 파장은 늘어나겠죠? 두 문제 남았다. 오우, 두 문제. 둘 다 별표. 둘 다 별표. 뭐 19번이나 20번이나 다 어디 기출해서 따온 뭐 그런 자료죠. 특히 20번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여기 적어 놓으셔야죠. 이거 언제 기출이지? 2023년 3학년도 지원 9월 지원 20번 문제입니다. 2023년 9월 지원 20번 문제. 자, 여기 2023년 9월 20번 문제 20번 제일 어려운 그 문제였던 거죠. 보는데 문제가 완전 똑같죠? 네,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일단은 19번 먼저 가죠. 우주 모형 AB에서 은하의 적색편이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자, 이 문제 제가 지금 해설할 건데 이 해설만 본다고 뭔가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뭘 봐야 되죠? 제일 마지막 강의 요거 보셔야 되죠. 우당탕탕 그래프 해석해서 이 X축의 적색편이 Y축의 거리 혹은 축이 뒤집혀 있을 때 그 우주 모델 중에 뭐가 가속이고 뭐가 감속인지 설명해드리는 거 되게 열심히 해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문제를 보면은 아주 쉽다. 따라다라다다 도로도로고 따라다라다. 자, 해보자. 이게 로우 M이 있으니까 이게 뭐죠? 물질 밀도. 로우 람다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 밀도. 자, 두 개 더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1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우주? 평탄 우주. 나도 두 개 더했더니 1이 나오네. 그랬더니 평탄 우주. 자, 이번엔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각 항의 사이즈 비교. 가는 누가 더 크죠? 에너지가 더 크네. 무슨 팽창? 가속 팽창. 나는 사이즈 비교했더니 물질이 더 크네. 감속 팽창. 됐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 해석이 관건인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먼 거리를 자릅니다. 먼 거리를 잘라요. 왜 먼 거리를 자르죠? 먼 거리의 우주라는 건 과거의 우주. 그래서 사실은 먼 거리의 우주는 과거의 우주고 가까운 거리,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Y축에 걸리고 있는 우주는 지금 우주니까 현재의 우주죠. 그러면은 가속했냐 감속했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해오면서 속도가 어떻게 변했냐잖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돼?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에서 아래로 당겨오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그래프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여러분이 그래프 해석할 때 항상 커지는 방향으로 X축이든 Y축이든 커지는 방향으로 해석을 했었지만 이 우주 모형 그래프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당겨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낯설어 하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기준을 잡아요. 그냥 예를 들면 B. B에 있는 Z값이, B가 갖고 있는 Z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실선 A의 Z값은 어때요? X값이 작게 읽히는 거 보니까 Z가 작은 Z죠. 근데 결국에는 과거에서 현재로 땡겨오면서 그 둘이 어떻게 됐어요? 같아졌죠. 그러면은 작았던 Z가 땡겨지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작았던 Z가 결국엔 같아져야 되니까 Z가 커져. Z에다가 사실은 뭘 곱해주면 C를 곱해주면 후퇴 속도 V,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팽창 속도가 작았는데 커지는 친구네? 그러면 실선인 A는 뭐죠? 가속 팽창 우주가 되는 거고 이에 비해서 B는 등속일 수도 있고 감속일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죠? 가속이냐 감속이냐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니까 소거법으로 B가 감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또 매칭을 할 수 있겠죠? 아까 가속 나왔던 친구 누구? 그죠? 가가 가속 나왔죠. 그래서 요게 A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속한 게 B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Z가 1인 원웨이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는 어디서 밝게 관측될까요? 천천히 해드릴까? 이거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겉보기 밝기. 원웨이 초신성은 일단 겉보기 밝기에 앞서서 어떤 특징이 있죠? 원웨이 초신성? 백색외성이 쌍성을 돌면서 질량을 먹다가 일정한 최대 광도에서 터지죠. 그래서 얘는 절대 등급이 어때요? 등급이 절대 등급이 일정해요. 근데 우리 거리는 뭐에 비례하죠?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거에 비례하죠. 이게 원래는 G2거든요. 거리 지수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이 지원에서도 요거를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거리가 나온다. 겉절이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하면 거리랑 비례한다. 겉절이. 한번 해볼까요? 연습? 예를 들면 겉보기 등급 플러스 5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이래. 얘랑 겉보기 등급 예를 들면 플러스 8짜리가 있어요. 근데 절대 등급 플러스 8이래. 누가 더 멀리 있게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5 빼기 3이니까 얘는 8이죠. 플러스 8 빼기 플러스 8이니까 0이죠. 누가 더 멀게? 얘가 더 멀다라는 거예요. 왠지는 G2에서 배웁시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웨이 초신성은 뭐가 같죠? 절대 등급이 같아요. 한마디로 이 친구의 겉보기 등급은 뭐에 비례하는 거죠? 겉보기 등급은 심플하게 거리에 비례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Z가 1인 친구의 겉보기 밝기는 A에서 봤을 때 A는 Z1일 때 보시면 더 멀죠? 거리가 더 멀죠? 그냥 읽어주시면 되죠. 거리가 더 멀다라는 건 겉보기 등급이 크다. 한마디로 어둡다 밝다? 등급이 크니까 어둡다. 그래서 그냥 어둡게 보인다. 꼼꼼하게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심플하게 풀면 그냥 Z1 읽은 다음에 뭐네 어둡겠네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설명할 때는 그냥 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깊게 했고요. A는 간가요? A는 가죠? 야, 우주의 공률. A는 무슨 우주? 평탄. B는 무슨 우주? 평탄. 그럼 둘이 0으로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20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번은 2023학년도 9월 지원 20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죠? 완전 똑같죠? 자, 요거 먼저 풀어보세요. 요거는 정답은 문제편 364쪽에 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얘보다 수특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수특 이거 보고 저거 기출문제 보면 툭툭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 우주가 시간에 따라서 어쨌든 커지고 있습니다. 대충 축축축축 감속 팽창하다가 한 애매하지만 이쯤에서 병좀 지나서 가속 팽창하고 있는 모습. 120억 년 전 여기에서 P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짜리 빛이 있는데 애가 Q를 지나 그 다음에 관측자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을 주고 있고요. 우주를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그냥 우주의 크기 변화에 비례해서 길어진다 라고 줬습니다. 120억 년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죠? 5분의 1. 80억 년 전에는 읽어주면 되죠. 2분의 1. 현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1. 그러면은 우주의 크기에 따라서 파장이 변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써주면 참 편하겠죠? 눈치껏. 5분의 1에서 2분의 1 몇 배 커진 거죠? 10분의 2에서 10분의 5로 커진 거니까 2.5배 커진 거죠. 곱하기 2.5배.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래요? 우주가 커지면 파장도 거기에 따라서 길어져요. 그죠? 그럼 우주가 2.5배 커졌으니까 파장은 2.5 람다가 됐겠죠. 2분의 1배에서 다시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 파장도 다시 2배 돼서 5람다가 되겠죠? 끝났네. 우주 공간에서 야 이거 빨리 별표 쳐. 빨리 별표 쳐. 기업 다 고개 들어. 딴 거 공부하시는 분들 다 고개 들어. 너무 중요한 얘기. 우주 공간에서 현재 관측자로부터 PQ까지의 거리는 80억 광년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은 어떻죠? 80억 광년보다 길다. 왜? 왜? 봐봐. 여기 있던 빛이요. 80억 년 지났잖아요. 80억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사이 거리는 85광년 아니에요? 왜? 왜 아니야? 그렇지. 이거 정리해 놓읍시다. 그렇지. 지금 이 보라색으로 써놓은 우주 공간에서 현재 관측자로부터 Q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80억 년 동안 적어 놓으세요. 80억 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 80억 년 동안 뭘 하고 있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이 80억 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 더하기 뭘 해야 되는 거죠? 80억 년 동안 그치 우주가 팽창해서 공간이 확장된, 공간이 열린 것까지 포함된 거리가 이 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현재 관측자부터 Q까지의 거리는 80억 광년보다 어떨까? 크겠죠. 왜냐면 80억 광년은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빛만 이동한 거리. 여기다 뭘 더 더해줘야 되죠? 그 시간 동안 우주가 열린 것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큽니다. 됐죠? 아주 중요. 별표 5개. 언제든 출제에 다시 될 수 있습니다. 말만 살짝 바꿔서. P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인 빛이 현재에 도달할 때 파장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구해놨지? 5람다가 됐죠?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던데 디귿 어렵지 않습니다. 80억 년 전에 Q에서 관측한 P의 적색 편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힌트까지 줬죠. 2분의 3이냐? 자, 적색 편의 어떻게 구해요? 이거 안 줘도 알고 있어야 되죠. 기준 파장분의 변환 파장. 한마디로 기준 파장분의 이후 파장 빼기 원래 파장이죠. 여기서 원래 파장 뭐예요? 람다죠. 람다 분의 80억 년일 때 파장 어떻게 변했어요? 2.5. 그럼 2.5 람다에서 원래 파장 람다 빼주면 결국엔 1분의 1.5 되죠? 그러니까 얼마 한 거죠? 1.5. 즉 2분의 3. 끝. 자, 수특 요 정도로 풀었단 말이요. 바로 재작년이 돼버렸지만 29년 9월 모평 20번 엉엉 울었던 그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120억 년 전에 우주는 가속 팽창했느냐?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감속이죠. 기억나가. 그럼 1번, 4번 일단 날리고 P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인 빛이 여기서 람다였는데 Q에 도달할 때 파장은 2.5 람다냐? 여기서 도달할 때까지는 요만큼 왔죠. 아까 여기서 람다인데 저 계산해보면 우리가 아까 했지만 우주가 2.5배 커지잖아요? 그럼 2.5 람다로 길어졌겠죠? 그 말 하는 거고 니은 맞는 선지. 나에서 여기서 현재 관측자로부터 Q까지 거리가 아까 물어본 거죠? 80억 광년인가요? 얘보다 더 어떻다? 크다. 왜요? 그 80억 년 동안 우주가 또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면 20번 문제 방금 한 20초 만에 풀었네요. 이게 뭐가 어렵냐? 기출 분석을 하고 연기 교재를 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와 수특 다 끊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끊어주세요. 빠이 수능 완성해서 봅시다.